안녕하세요. 2020년 실기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합격을 좀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실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필기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시험 형태예요. 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주관식인 형태죠. 그래서 주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 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먼저 시험을 보실 때 첫 장에 수험생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시면서 뭐 컨닝하지 마라, 뭐 계산기 어떻게 써라,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쭉 읽어 보시고 시간은 3시간이니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 보시는데 이렇게 밑에 부분 가시다 보면 계산 문제에서 나타나는 소수 자릿수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풀이를 하실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소수 자리를 두째 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중간 과정도 다 두째 자리까지 해서 최종도 두째 자리까지 해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시공 수업하면서 과대 물량이 있고 적정 물량이 있고 과소 물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참 우스운 건데 자릿수 하나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험자 유의사항에 두 자릿수까지 풀라고 할 거예요. 그럼 두 자릿수까지 풀라고 했으면 중간 과정식은 세 자리까지 풀어라 이거야. 세 자리까지 다 동일하게 풀어놓고 마지막에 최종 답을 두 자리로 맞춰주면 돼요. 예, 소수 자릿수에 대해서는 그거고. 그러나 이제 발파 같은 데서 총공수를 구한다든지 설계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4,4,5,2이 아니라 버림을 해라. 내가 나타난 숫자에 버림. 그러니까 버림이라는 건 소수 자릿수는 뭐 5.999999 나와도 5야.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테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자릿수는 그렇다 치고 또 미치는 게 뭐냐? 단위.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쭉 해오면서 실기 시험을 다 봤어. 그럼 뭐 여기서 모의고사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채점을 막 하잖아요. 제가 채점을 막 합니다. 그러고서 막 애들 얼굴 보면 막 당당해. 뭐 막 기분 좋아. 막 물어봐. 너 몇 점 맞은 거 같냐? 75점 맞은 것 같아.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상 점수 좋아. 대신 65점 맞으면 내가 너 아이스크림 커피 한 잔 내게 하자. 뭐 이런 거 하죠. 내기로 뺏어 먹으려는 건 아니고 내가 뭐 사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채점을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럼 저희 채점은 어떨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 붙이려는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려는 시험이에요. 떨어뜨리려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를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학교 시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교 시험은 조교가 뭐 채점을 하거나 교수님이 채점을 할 때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요거는 맞게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구되는 답안 내용이 아니면 그 외의 건 다 오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벤치컷이다. 그러면 벤치컷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계단식 층 따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짓기를 한다는 거지. 뭐 계단식 층 따기라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상변으로 갈수록 뭐 이렇게 계단 형태로 흙을 파내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막 글짓기를 할 거야. 명사가 생각 안 나면. 그런 것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안다는 거죠. 나도 얘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는데 그 정확한 명사 용어들을 쓰지 않으면 답이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국가시험이잖아요. 국가시험이다 보니까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채점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또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내가 맞게 해줬다, 틀게 해줬다라는 건 학교 시험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정확한 명칭들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단위.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저 때는 그랬거든요. 그 단위를 좀 안 썼어. 그래서 조교한테 가서 아유 형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깜빡이고 이거 안 썼어요. 그러면 아이 자식 지금 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 알았어 내가 조금 감점해 줄게. 학교 시험은 그래요. 근데 이 국가고시잖아요. 그냥 날라가요. 빵점입니다. 빵점. 그러니까 너무 야속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야속하다라는 전제하에 알고 계시면서 문제를 접하시면서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심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장대 교량에 사용되는 사장교는 사장교 형태에 대한 거니까 주부재가 케이블이 교축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연, 2연, 3연 이렇게 해도 될 텐데 1연, 2연 뭐
1번 쓸려고 2번 쓸려고 3번 쓸려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실질적으로 사장교 형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태에서 주크레인의 상태에서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이름을 써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 형태가 지금 제가 그린 뭐 형태가 이제 방사형이고, 더 이제 하프형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대로 이제 대교 형태가 이제 뭐 하프형 형태고, 뭐 부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형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케이블을 연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이름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달라. 그런 내용의 문제들이죠. 네, 그걸 좀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뭐 그림을 그리라는 건 아니고 종류를 쓰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했듯이 방사형, 하프형, 부채형, 스타형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말이야. 어떤 말이냐? 방사형, 하프형, 부채형, 스타형인데 레디에이션, 뭐 하프, 펜, 스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절대 영어 쓰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RADIATION인데 I를 빼먹었어. 라디에이션인데 라데이션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하프, 펜, 스타 썼어. 다 맞았잖아. 근데 I가 빠졌잖아. 얘 틀려. 근데 얘를 라디아에이션, 하프, 펜, 스타르 뭐 한국말로 쓰는 건 다 맞아. 그러니까 절대 영어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발음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스펠링을 쓰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영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도로 배수에서 노면에 흐르는 물 및 근접하는 지대로부터 도로면에 흘려 들어가는 물을 집수하고 배수하기 위해서 종당 방향에 따라 설치한 배수구를 축구라고 한다. 그럼 축구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가 무슨 말이야? 도로를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럼 중앙선이 있고 1차선, 2차선, 1차선, 2차선 이렇게 4차선 도로를 만들 때 여기에 어떻게 돼? 연석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연석선이라는 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인도잖아. 이렇게 인도.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빗물이 쏟아졌어. 빗물이 쏟아지면 쭉 모아져서 어떻게 흘려 보내야 되잖아. 도로에 물이 있으면 돼야하는데 수막 현상으로 큰일 나잖아요. 물 다 빼서 내보내는 형태가 아래에 이렇게 돼 있죠. 이 형태가 쭉 돼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잘 알아. 왜? 담배꽁초 어디다 버려? 요새 쓰레기통 없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축구에다가 버리잖아. 양심엔 찔려. 나도 담배 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없으면 불 끄고 거기다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어. 그건 양심에 찔리지만 어쨌든 이 축구에 대한 것은 도로에 떨어진 물들을 어떻게 빼내겠다는 거야. 그럼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물 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깨끗한 물이잖아요. 오염된 수라고 할 수는 아니라고 해서 우수관으로 해가지고 물을 빼버립니다. 이때 축구의 형식을 세 가지 쓰시라고 돼 있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콘크리트로 만들겠죠. 콘크리트로 만드는 형태가 뭐 L형도 있고 U형도 있어요. 그거를 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고,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뭘로 돼 있겠어? 돌로 돼 있어. 돌쌓기. 또 매쌓기. 잔디 같은 거. 완전 그건 매쌓기 같은 거는 어떤 내용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배수량이 아주 적은데, 배수량이 적은 곳을 이게 잔디대 같은 걸로 해놨다 이거야. 그런 종류로 써달라고 하는 거니까 콘크리트 축구, 돌쌓기, 블록 쌓기, 때맺힘, 뭐 막파기 뭐 형태로 여러분들 써주시면 돼. 축구 형태는 뭐 다 해놨으니까 콘크리트다, 돌쌓기다, 블록 쌓기다. 그러니까 돌쌓기, 블록 쌓기는 같은 형태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형태까지 써라 이렇게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은 뭐 V형, 그다음에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만든다. 형태로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종류, 형태만 물어봤으니까 콘크리트형 축구다, 돌쌓기다, 블록 쌓기다, 때붙임이다, 막파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형태를 적어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 뭐 순서에 입각하지 않아. 내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났어. 그래서 막파기, 때묻힘, 블록 쌓기 썼어.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맞습니다. 종류 5가지 중에 3가지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아까 이런 걸 U형, A형 이런 거 L형 썼고 뭐 이런 것들은 V형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떤 게 참 마음이 아프냐면 콘크리트 축구 해놓고 V형 이렇게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 V형 콘크리트 축구. 사족이야. 그런 건 사족. 무슨 말인지 알죠? 쓸데없는 말 써서 틀리지 말란 말이야. 그냥 종류 쓰라고 했으니까 콘크리트 축구라고 쓰면 돼. U형이다, L형이다 이런 말 쓰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얘네 종류인 V형, 뭐 사다리꼴형
콘크리트는 절대 사다리꼴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 그런 형태를 썼을 땐 사족이 돼서 사족이 뭐 어떻게 정답을 갉아먹 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제 입장에선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서로 그럴 거예요. 저 새끼 필기 때도 맨날 뭐라고 막 하더니 왜 실기 때도 저렇게 자꾸 뭐라고 해야 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지. 여러분은 지금 처음 준비하시죠. 처음 준비하잖아. 저는 이 풀이를 21번, 그러니까 21년째 했단 말이야. 21년째 해오다 보니까 어떤 크리프야. 막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어떤 스트레스 받아서 20년 전, 21년 전에는 몰랐어, 나도. 애들이 풀어오는 대로 막 다 이렇게 풀 수도 있지, 이렇게 풀 수도 있지. 마음은 아파.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게 계속 막 17년 전, 16년 전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별 해괴한 방식으로 막 풀어와. 근데 내가 풀어가는 대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막 별 희한하게 풀어왔으면 그게 맞았으면 마음이 안 아픈데 틀려. 근데 너무나 아쉽게 틀려. 그 아쉽게 틀린 거를 봤을 때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나는 어떤 핸디캡을 받냐? 없어요. 여러분들 떨어지잖아요? 그냥 내 거 수업 더 듣겠지. 또 한 번 더 듣겠지. 그러면서 또 욕하겠지. 저 새끼 저거 또 잔소리 한다고.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거 떨어지잖아요? 석 달에서 넉 달 뒤에 또 시험 봐야 돼. 그 동안 어떻게 돼? 미쳐. 막 계속 책을 막 다 공부했는데도 미쳐. 막 답이 다 보여. 왜? 책에 막 하도 썼으니까. 근데 왜 시험장 가면 안 생각날까? 귀신들이 있다고 그래. 나도 뭐 종교는 없지만 내가 표현할 때 그래. 시험 귀신이 붙나 봐. 그 잘 생각나던 게 갑자기 딱 머리가 띵 하면서 생각이 안 나. 미치는 거죠. 예. 저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8점짜리 문제 지금도 기억나. 그 내가 몇 년도에 시험 본 거야. 벌써 꽤 됐죠. 그걸 말하면 시험 이제 나이가 뽀록 나잖아. 그러니까 나이 못 말하지만 하여튼 20 몇 년 전이야. 그때 나도 시험을 보는데 토공이야. 삼각형으로 분명히 측정해가지고 토량 계산해서 트럭 대수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공하고 트럭 대수 같이 뭉쳐지는 문제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각형으로 구하는 거하고 삼각형으로 구하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 측량 때 내가 가르쳤으니까. 근데 앞에 면적이거든. 근데 어떻게 돼? 삼각형은 2분의 h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BH잖아. 근데 사각형은 그냥 B에 A만 하면 되잖아. 근데 몇 점이 만나느냐만 집중 막 하잖아. 나도 그랬어요. 나도 여러분들 수험생일 때 H1이냐 H2냐 H3냐를 막 찾잖아. 거기다만 막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풀었나 하다가 뭐 어떻게 돼? 면적이니까 그냥 A, B 구한 거야. 그래 놓고 구했어. 그 대수 구하니까 몇 대 나와? 10,000대 나와. 예를 들어 10,000대 나와. 그럼 어떻게 돼? 검사를 아무리 해봐도 검사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 또 면적을 안 보고 그 시그마 H1, H2, H3 그것만 계속 봤어. 그거 실수한 거 없나? 그러다가 문제를 딱 이제 나왔지. 나와서 이제 지금은 학교에서 담배 못 피지만 우리 때는 다 폈어요. 나가서 복도에서 못 피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딱 나오자마자 신발 딱 신고 담배 한 대 쫙 피면서 잘 봤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면서 하는데 옆에서 토목과만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막 여러 사람이 다 보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막 그 얘기하는 거야. 8점짜리가 크니까. 야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벌써 5,000대야 이러는 거야. 난 속으로 비행신들 10,000대야 임마 이러면서 이제 갔죠. 가면서 이제 학교 문 딱 나가면 또 뭐 있어? 커피 파는 아줌마들 있거든. 리아카에다가. 또 누구 타고 뭐 하니까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뭐 그때 1,000원인가 하여튼 뭐 해서 딱 한 잔 마셔. 아줌마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믹스 커피를 1,000원인가 팔아. 벌꿀은 좀 비싸고 하여튼 뭐 그래. 그러면 이제 커피 믹스 딱 먹고 담배 한 대 또 딱 여유롭게 3시간 동안 고생했잖아요. 내가 그때 한 2시간 45분 정도 풀었으니까 40분 정도 풀고 이제 한 5분 만에 확인하고 냈으니까 제가 나중에 시험 다 말하겠지만 시험을 끝까지 보세요. 예, 그러면 뭔가 수학이 생겨. 절대 컨닝해서는 안 되는데 수학이 생기거든. 그 수학을 여러분들 한 2점짜리에다가 이제 쓰는 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딱 하고 나오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꼭 또 그 얘기를 해. 근데 5,000대래. 근데 속으로 어떡하겠어? 아이 비행신들.
만대야 임마 이러면서 이제 딱 또 가죠. 그래서 이제 버스 타서 이제 딱 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이렇게 CD 플레이어 딱 들으면서 딱 가고 있는데 이제 뭐 CD 플레이는 안 들었나 보다 그 당시엔. 하여튼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뒤에서 이제 뭐라고 쫑알쫑알 또 지네끼리 얘기하는데 또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5,000대래. 사람이요. 한 번 들었을 땐 내가 확실하니까 너 틀렸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들었을 때도 내가 확실하니까 너 틀렸어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딱 들으니까요. 머리가 한 대 딱 맞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 금방 시험 풀고 나오잖아요. 문제가 다 외워져 있어요. 사람 머리가 대단해서. 그 문제가 쫙 이제 머릿속으로 쫙 그려지면서 털이 쫙 썩어요. 왜서? 면적이 삼각형이라는 문제 머리가 딱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풀었어? 2분의 AB 안 했거든. AB 했거든. 그러니까 5로 면적이 10이었으면 5로 해줬어야 되는데 10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대가 나와버린 거야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내 몸이 이렇게 지하 한 2, 3층으로 쫙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떨어졌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 합격자 발표할 때 몇 점 이런 거 안 나와요. 점수는 안 나왔었어요. 그냥 수험 번호 뭐 딱 하고 그 미스 김도 웃긴 여자야. 수험 번호 누구? 박용복.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선 한 2초, 3초를 쉬어. 딱 합격하셨습니다. 바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 박용복 해놓고 2, 3초 있다가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딱 끝나. 그 2, 3초가 얼마나 힘들었겠고 또 발표하는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마음 쓴 거. 제가 그 문제가 기억이 나요.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머릿속 막 문제, 버스, 담배 피던 장소들 다 기억이 나. 왜 그러겠어? 그것 때문에 떨어졌으면 내가 또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나 여러분들하고 감정 없잖아요. 감정은 없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저걸 어떻게 풀어서 틀린 거를 막 난 느껴져. 다른 친구가 틀려갖고 왔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고 나도 모르게 막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내 버릇인 것 같아요. 그거는 실기를 하면서 내도 그럴 거야. 그건 조금 이해해줘. 강의를 내가 한 2, 3년 됐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한 20년 하다 보니까 크리프야. 막 계속 축적된 스트레스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표현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미안한데 이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막 다른 애들이 이상하게 풀어온 거를 내가 보면서 틀렸을 때 마음이 아픈 거를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경험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렇게 잔소리를 좀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